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낙폭이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양시장 나란히 0.4%가량의 하락입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기침을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나 봅니다. 우리 증시 상승 종목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1000개 가깝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특징적인 종목, 눈여겨봐야 될 종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건희 대표입니다. 일단 오늘 점상 시작하기 전에 이제 6가지 종목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은 코스맥스가 리포트도 나오고 이제 4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품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한한령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은 좀 소비가 좀 좋아지고 중국 내에서 이구안신 관련돼서 좀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 내 화장품에서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이 코스맥스가 유일하게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리콘2가 급반등을 했는데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급반등을 했고요. 화장품 섹터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코스맥스를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2, 그다음에 한국콜마 세 종목은 좀 놓치지 않고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관심을 좀 감심권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의 센티가 화장품 쪽으로 아직 쏠림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실 때는 잠깐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셨다가 오히려 이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좀 사놓으셔야 올라갈 때 좀 수익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아주 고생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제 상장할 때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SAMG인데 SAMG 엔터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할 때 보면 2023년 이제 2년 전에 1월 달에 이제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엔 주목을 굉장히 잘 받았고 그 당시 얘기를 한번 돌이켜 보면 티니핑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잘 먹힌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거의 이제 뭐 2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로 이제 좋은 흐름을 못 보였던 이유는 실적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보여줄 만한 뭐 엄청나게 뭔가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면 계속 적자. 이래서 안 좋았는데 7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90억 흑자를 달성한 이후에 시장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 한 달만 하더라도 지금 한 69% 가까이 한번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은 좀 지저분하지만 저도 이 종목이 좀 조정이 나오면 좀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적자를 거둬왔던 완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캐릭터 사업이 여러 회사들한테 맡기면서 사실은 적자폭이 컸던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직접 하게 되면서 구조조정을 좀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90억 흑자 나왔던 게 의미가 좀 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돈 버는 방법을 좀 알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흑자 폭이 좀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붙어 있고 오늘도 마이너스까지 갔다가도 지금 강한 흐름으로 또 한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22,000원대까지 한번 빠지면 뭐 무조건 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잘 빠지지 않습니다.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지니까 못 사시는데 이게 사실은 좀 조정이 한번 나오면 충분히 들어가 볼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도 여기서 조정 안 줘버리면 더 이제 확 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봉 보시면 전고점을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오히려 지금 한 25,000원대에서 이제 조금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3만 원까지는 쉬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담으셨다가 조정이 나오면 더 사는 전략 아니면 조금 사놓으시고 많이 올라가면 한번 파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 올해 가장 히트 종목이 사실은 올릭스라는 종목인데 올릭스가 일라이 릴리와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비만 치료제는 아닌데 이제 대사 이상 질환이라고 해서 그거 메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대사 이상 질환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기고 그다음에 비만까지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질환에 대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수출을 했고요. 지금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추가 수출 계약이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시장에 알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일라이릴리와의 맺었던 한 9천억 대의 그 계약도 사실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계약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올릭스 주가는 뭐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시가총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를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잠시만요. 보여드리면 네, 8천억 정도 하는데 이 정도의 이제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면 1조까지의 상승은 좀 노려봐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라고 해서 지금 새롭게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도 최근 추세가 좋은데 이 종목이 이제 여러 그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OLED 장비 이런 것들을 했던 회사인데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면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피롭틱스가 얘기했던 TGV 장비도 이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좀 늦긴 하는데 삼성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전기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연구 개발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삼성향으로 봤을 때는 캠트로닉스가 또 한 번에 또 얘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캠트로닉스가 최근에 올라온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럼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피롭틱스가 한번 시세를 냈고 지금 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검사 장비들도 올라오고 있고 캠트로닉스, YMT, YC캠 점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죠. JNTC까지. 그만큼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올해 가장 핫 섹터가 유리기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단 관련돼서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 오늘 아침에 좋았다가 지금 한 2%까지 밀리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돌리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121선을 일부 돌파한 종목이 있고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이 있는데 여전히 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다. 최근에 이제 에코앤드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죠.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10만 원을 한번 찍고 내려와서 지금 9만 원대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지금 2차 전지는 분위기는 전환됐는데 마지막 정책적인 이슈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깨름직하지만 유럽에서도 보조금 다시 준다고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도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이 반등을 이끈 게 뭘까라고 보면 PNT라는 종목이 그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 회사가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면서 야 이렇게 잘 나왔어?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설비 투자는 여전하구나라는 부분들이 지금 알려졌다. 그러면서 연결된 게 지금 포스코 DX 설비 투자 관련된 회사죠. 2차 전지 설비 투자하는 회사인데 포스코 DX가 예전에는 뭐 불꽃 같은 시세를 주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예전에 에코 프로가 뭐 150만 원 갈 무렵에 포스코 DX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한 7만 9천 원까지 지금 보시면 큰 산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 포스코 DX 그 당시 실적이나 지금 실적이나 별 차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작년과 비슷하게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제 내러티브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받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포스코 그룹 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DX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최근에 제가 2차 전지는 이제는 조금 보셔도 된다. 그 대신에 트럼프가 말 나오면 그때가 마지막 바닥이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 재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마 3월 중에 나오지 않겠냐. 근데 3월 말이나 뭐 4월 초 정도 지금 트럼프가 정신이 없죠. 이것저것 하느냐고 너무 바쁘신데 지금 아직 IRA라든지 보조금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면 그게 바닥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6종목 빠르게 봤는데요. 이어서 10시부터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점상식 그리고 분편 이어집니다. AI 투자에 다소 좀 노이즈 미국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도체,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차별화되는 흐름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인터배터리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차전지 어떤 식의 전략이 필요할지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금리 결정 나왔습니다. 이변은 없네요.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25bp 인하해가지고요. 2.75%포인트로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톡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많이 내릴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대폭 내렸네요. 원래는 1.9%였는데 1.5%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인하도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은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낙폭이 그래도 조금씩 만회되는 이 정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원가량의 제한적인 상승세 보여주면서 1,431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12시에는 또 증권 통팟이 이어지는데요. 10개 퀴즈를 모두 다 맞추시는 분들께 공평하게 선물 TTC와 TTR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친구 초대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초대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 번 참여도 가능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힌트 드립니다. 퀴즈에 대한 힌트 하나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의 힌트는 바로 와타나베 부인입니다. 글로벌 국제시장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이 와타나베 부인과 관련된 문제가 오늘 증권 통팟에 하나 숨어 있는데요. 이 검색창에 와타나베 부인 한 번만 쳐보시면은 푸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좀 아실 만한 문제 출제될 예정이니까요. 12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